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방금 이 스튜디오에 이르기 전에 이 스튜디오와 직선거리로 한 400m 떨어져 있는 대검찰청 정문, 그리고 이어서 대법원의 출입문을 통과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법원 측문 측에는 김명수 물러가라 라고 하는 조화, 사법부는 죽었다 라고 써진 조화가 아주 빽빽히 써 있어. 그 시간에, 제가 통과하는 그 시간에 이 대검청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좌정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대법원의 대법원장실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전히 좌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법원 내부, 검찰청 내부 국민의 민심이 이 검찰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게 폭발해가지고, 1.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꼬붕이다. 좁혀서 대통령의 꼬붕 노릇을 하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아낼 때는 풀풀풀풀 끌어가지고 만장일치로 몰아내야 된다고 하다가 지금 침묵을 지키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연휴 직전, 그러니까 설 직전에 박범계 장관의 검찰 인사,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창살 우리에 완벽하게 가두어 놔버렸어요. 우리의 갇힌, 보통 우리가 아니라 아주 쇠창살을 촘촘히 해서 가두어 놓은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 자, 이런 대법원장, 이런 검찰총장이 이 민심이 폭발해서 쏟아낸 이런 현상에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찌 이 나라에 상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며 어찌 이 나라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검찰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검찰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리고, 그리하여 백성들은 무지랭이 취급을 받아가지고 법원의 재판도 믿을 수가 없고 검찰의 수사도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민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저께 국회의 법사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집단으로 찾아가서 면담을 해가 우여곡절 끝에 한 30여 분간 면담을 하면서 직설적으로 물러서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가다가 결론은 나는 못 물러선다. 못 물러선다는 말을 듣고 야당 의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도 고민이 있겠지만은 쇠심줄 같은 아주 끈질긴 데가 있는 것 같고, 박찬종의 추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퇴를 강력히 만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일 물러서게 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일련의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그리고 만일 추가적으로 기소된다고 한다면 그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꼭지점이 사라지게 되니까 대통령으로서도 그의 유임을 계속 바라고 바깥에 민심 동향에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설 직전에 수도권 법원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가 SNS에 올린 글이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그런 제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권의 시녀를 지나쳐서 완전히 꼬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게 아주 항해하고 거기에 온 지략을 맞춰가지고 그를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이 경우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거 양아치 짓이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됐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보석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법농단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의 청탁을 받아들였다. 그게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 요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 이른바 징용공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되고 있는데 외무부 장관이 공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그 재판의 진행 또는 판결을 좀 천천히 해달라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거기에 굴종해서 결국 외교부 장관의 문서를 보낸 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정권 대통령의 그런 청탁에 굴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법농단이다. 그 외에 뭐 행정적으로 격까지 붙은 것은 별 문제되지 않은데 일본의 최고재판소, 편의상 일본 대법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 대법원의 대법관 중에는 13명인가 TO가 있는데 한 사람은 비법관 무자격자,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 가운데라도 외교관 경험이 일정 기간 있는 사람을 반드시 대법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대법관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조약에 해서 국제관계 이런 걸 고려할 때에 외교관의 경험, 외교부의 의견 이런 것을 최고법원이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징용공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이게 손해배상이 완전히 완결된 것이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2차례 걸쳐서 거기에서 누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보상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이 몇 사람이 징용공으로 피해를 입었다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한 것을 대법원이 이건 기각해야지요. 기각해야 할 판결인데 이거를 받아들였다. 이 정권에 의해서 이 판결을 앞세워가지고 이를 판결을 비난하는 자는 매국노고 친일파라고 조국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럼 저도 매국노고 친일파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일 종족주의를 수시로 끄집어내가지고 정권 안보와 유지에 악용하고 있다, 당신들은. 에? 이런 악질적 행태가 어디 있느냐. 국제규범, 국제관례, 헌법정신도 전부 위반해버리고 징용공 판결을 무리하게 끌어내게 해가지고 그것을 방패 삼아가지고 이 정권의 유지 연장에 도움을 주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이게 나라를 당신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법관 대표자회의가 펄펄펄펄 끓는데 이번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한 게 틀림없고 임성근 판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탄핵의 뇌물로 제물로 바쳤고 그래야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한 그런데 어떻게 침묵을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양아치 같다 이거지. 선택적 정의다 이거야. 양승태 시절에 문제된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인가? 대검찰청의 쇠창살 우려에 갇혀있는 윤석열 총장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이번 박범계 장관이 인사안을 논의할 때에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중앙지검장 이성윤 교체 그리고 휘하에 가까이 있는 대검 부장 검사들 차라리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빈자리로 있는 사람 어디 다 좋은 자리를 내보내고 그냥 나는 참모 없도록 해달라. 얼마나 목매였으면 그런 말을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윤석열 총장 그 대검찰청의 이 부장검사들 가운데는 지난번에 윤 총장을 징계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총장을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그대로 지금 있고 그리고 그 징계에 찬성한 사람들이 전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으로서는 누구를 시켜서 휘하에 명령을 내려야 할지 손발이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했을 때 차라리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이지만은 해임을 했어야 돼, 해임. 해임을 해가 그 뒷감당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법이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대통령 탄핵 사유되는 게 이미 쌓여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수북이 쌓여있는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쫓아내고 마음에 많은 사람 차라리 갖다 놔야지. 앉혀놔 놓고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지검장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지금 1년째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서류 쪽지로 이런 걸 했다 저런 걸 했다 그러고. 그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추가로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씨가 기소돼야 된다 하는 판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기소를 막고 있고, 검언유착 사건에 한동훈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는 1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거의 10달째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부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사들 파동이 있었을 때에 중앙지검의 부장들과 부부장들이 집단적으로 중앙지검장을 면담을 해가지고 검사장 물러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하루가 연가를 내고 집에 칩거하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그의 신뢰는 내부적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교체하라고 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갇힌 총장 주변에는 그의 명령을 전달할 통로마저 완전히 막혀진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2, 3일지간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 표명했다. 설날 전에. 그런데 반려했다. 말렸다. 다시 설 후에 금주에 들어와서 나 그만두겠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은 계속 말리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그는 주변에 내가 자존심을 상해서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어떤 자존심이냐? 박범계 장관이 자기를 패싱하고 인사안을 전부 제거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신현수 이 민정수석의 생각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참모인 부장검사, 그러니까 검사장급이죠. 또 대폭 교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첫째고, 둘째로 지금 민주당의 강경파 최강욱, 김남국 이런 의원들에 의해서 기도되고 있는 공수처와는 별도로 공소청을 설립하겠다. 이건 이름이 공소청이니까 근사하게 보이는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현재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넘겨오는 사건의 기소 불기소만 결정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공소청 설립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신현수 민정비서관은 갖고 있었고, 세 번째로 박근혜 정권 말기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여전히 그 법이 살아있는 특별감찰관,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이 탄핵으로 물러간 이후에 그 자리가 지금 빈 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즉각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발족되는 걸 환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역 없는 수사가 되게 됐다. 나와 내 가족, 청와대의 고위 비서관들도 전부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믿습니까? 당장에 특별감찰관마저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 모든 권한을 남긴다. 이건 명백한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시행하지 않는 탄핵 사유, 주요한 탄핵 사유의 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특별감찰관에 똘똘한 사람을 앉혀뒀다고 한다면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잡음, 이게 예방됐을 가능성이 있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일체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이게 합동 공모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특별감찰관 눈에 반드시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각하,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한번 예방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의 그런 보고를 핑계로 중단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통령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공석으로 두고 난데없이 공수처 만들고, 그 다음에 공소청까지 만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찰의 힘을 완전히 뺐고, 윤석열도 우리에 가둬놨고, 7월 달이면 그만두게 됐으니까 그가 내년 5월에 퇴임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사법적, 형사적 안전은 완전히 보호되고 보장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그대로 유임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2년 더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 사후가 보장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여지없이 망가졌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반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여저 부정 비리, 현재 관련되어 있는 사건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퇴임 후에 그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이 누굽니까?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국민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헌법 제1기관인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저항권 행사를 통해서 물론 그 행사의 과정과 방법은 평화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떨쳐 일어나서 이걸 아주 혁명으로 잘못된 법은 다시 폐지시키고, 공수처법도 폐지시키고, 검찰의 권력도 다시 회복시켜서 살아있는 권력, 또 지나갔다 하면 지나간 문재인 정권의 실패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는, 그것은 오로지 국민 저항권을 노력했어. 국민 혁명을 통해서. 그 새로운 장을 열기 전에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 이걸 바로잡기가. 우리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